안녕하세요 학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스케치업 프로 2022 한글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박남용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스케치업 프로 2022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 저희가 접근을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 동영상 학습 과정을 함께 진행할 수가 있겠지요. 혹시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시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설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화면 구성의 이해와 그리고 툴바 및 마우스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PT와 같이 스케치업이 이제 설치가 되었다면은 해당 스케치업을 오픈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시작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건축 밀리미터라는 템플릿을, 여기서 말하는 템플릿이라는 것은 초기 환경 설정이 저장된 구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밀리미터 단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주석이 미리 표현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치수의 어떤 소수점 그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작업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케치업 시작 페이지가 한 6개 정도의 작업 환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우리 보통은 이제 건축 밀리미터를 선택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템플릿, 이런 작업 환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가 템플릿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만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등록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작 페이지에서 템플릿을 선택하고 스케치업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작업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작업 화면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 툴바의 사용자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툴바가 여기 보시면 툴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수직 툴바가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툴바를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또 툴바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바탕화면에 스케치업 프로 2022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바탕화면에 스케치업 프로 2022를 더블 클릭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스케치업 시작 페이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에 이렇게 시작 페이지가 안 나타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있는 로고 아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그 아웃이 되어 있으시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사인인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글 아이디가 여러분이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은 바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실 거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로 로그인을 이제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실 필요도 있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바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스케치업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도록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앱을 이렇게 닫아 주시면 이렇게 시작 페이지가 나타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새 모델 만들기, 뭐 추가 템플릿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템플릿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있는 하트 표시를 눌러서 자주 쓰여지는 템플릿을 선택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건축 밀리미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파일 열기, 기존에 작업하신 파일이 있다면 파일 열기를 통해 가지고 해당 파일, 작업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작업한 파일들도 여기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 형식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클릭하셔서 작업 파일을 여셔도 상관없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최근 작업 파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눌러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가 있겠지요. 크게 지금은 작게 보이죠. 눌러주시면 또 크게 보일 수 있고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게 이렇게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건축 밀리미터에 여기 있는 썸네일 작은 이미지를 클릭해서 스케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위에 보시면은 제목줄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평가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평가판이 며칠 남아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파일, 편집, 보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탭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파일 탭, 편집 탭, 보기 탭, 카메라 탭, 그리기 탭, 도구 탭, 그리고 창 연장, 그 다음에 도움말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항상 탭에는 아래의 메뉴들, 이걸 우리가 풀다운 메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 탭마다 풀다운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그 툴바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인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툴바를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실 때는 보기에 도구 모음에 가셔서 이 도구 모음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통해 가지고 껐다 켰다 할 수 있거든요.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구를 설치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빛난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도구들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여기 시작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시작 툴바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큰 도구 세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좌측의 측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해가지고 도구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몇몇 필요한 도구들을 설치를 해 볼게요. 여기 빛난의 마우스 포인트 올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보통 이제 필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여기에 여기 우리 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뷰를 눌러 주셔서 이 뷰도 이렇게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죠? 측정을 눌러 주시면 기존에 이제 그 우측 하단에 있던 측정이 좌측 하단으로 이렇게 측정이 이렇게 도구가 이렇게 위치가 변경이 되게 되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수직으로 구분선이 하나가 있죠. 여기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끌어올리시면 이렇게 측정 도구가 빠져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수치 입력값 같은 것들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수치 입력 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다시 한번 여기 도구에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왼쪽 버튼 눌러서 이게 제목줄이거든요. 툴바의 제목줄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여기다 올려놓을 수도 있고 끌어다가 밑에 한 단계 내려서 여기다 이렇게 배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눈에 편하게 여기다 두시는 게 좋아요. 얘도 끌어다가 여기 보시면 구분선이 있죠. 이렇게 여기 툴바 그래서 끌어다가 이렇게 딱 배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 측정의 이 툴바가 우측 하단 또는 좌측 하단에 있는데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 띄워놓고 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 빛나는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보시면은 뭐 측정, 아까 전에 이제 뷰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눌러서 스타일도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얘는 이제 우리가 작업 공간인데요. 작업 공간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측에 보시면 여기 트레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트레이라는 것은 서랍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렇게 펼칠 수 있는 도구들이 이렇게 트레이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컴포넌트 스타일, 태그, 그림자, 장면, 도우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트레이를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창에 가 보시면 기본 트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재질, 뭐 도우미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트레이를 숨기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창을 눌러서 트레이를 표시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창에 가서 트레이에서 필요 없는, 얘를 도우미는 나는 필요 없다 눌러주시면 도우미는 여기서 삭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도우미는 그냥 도움말 기능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창에 가셔서 트레이 관리에 가보시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 트레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체크를 여러분들이 껐다 켰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새로 만들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소 정보하고 재질을 따로 만들고 싶다면 새로 만들기 해주셔가지고 트레이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1, 2, 3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요소 정보하고 재질만 체크를 해서 추가하시면 이렇게 이제 1, 2, 3이라는 게 뜨게 돼요. 물론 이름 바꾸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삭제도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트레이가 그러면 두 개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두 개가 되면은 여기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 닫기를 누르고 트레이 여기 있는 인덱스가 이렇게 탭이 두 개가 나타나게 돼요. 기본 트레이하고 1, 2, 3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창에 가서 얘도 지금 보시면 두 개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트레이 관리 가가지고 1, 2, 3 선택하고 삭제를 눌러주시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뭐 여러 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를 관리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하나의 트레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트레이를 추가해가지고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있는 도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도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시작 도구하고 아까 전에 이제 큰 도구 세트라고 저희가 이제 추가를 했었잖아요. 큰 도구 세트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도구는 이렇게 이제 구분선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회색으로 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각각의 도구들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도구는 우리가 이제 기본 도구라고 그래가지고 선택하는 도구. 2022 버전으로 들어오면서 올가미 도구, 올가미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페인트통, 지우개, 구성요소 만들기, 태그. 여기 태그도 하나 더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이 여기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 우리가 2차원적으로 어떤 3차원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2차원 밑그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차원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리기 도구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특히나 여기 있는 자유그림, 스케치 도구가 조금 이제 기능이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편집 도구, 이동, 그 다음에 밀기, 끌기, 회전, 그 다음에 따라가기, 배율, 그 다음에 오프셋, 이런 식으로 편집 도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조 도구, 축조 도구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컨스트럭션 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 때 정확하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형상을 정확하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석, 문자라든지 3D 텍스처, 치수 같은 이런 다양한 주석들을 넣을 수 있는 툴들이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도구들이 있고요. 화면을 조작하는 도구들이죠. 그리고 워크 트루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카메라를 배치하고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동해보고 단면 형상을 만들어보는 도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가지 이제 그 익스텐션 툴, 뭐 우리가 웨어하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레이아웃, 그 다음에 확장 관리자 등등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3D 모델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리한 그 무료의 어떤 그 모델들을 우리가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루비 확장 도구들을 설치하거나 레이아웃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확장 도구들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모여 있는 툴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큰 도구 세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 빛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도구들을 여러분 펼치셔서 하시면 되고요. 도구 모음이라는 걸 클릭하셔가지고 요렇게 다시 펼쳐놓고 여기서 체크를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옵션을 눌러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도구 모음의 스크린 팁,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팁이 나오거든요. 이 팁을 보여줄 것인가 안 보여줄 것인가, 얘를 체크를 끄시면 팁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팁을 체크를 해놓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큰 아이콘, 얘를 체크하시면 아이콘들이 작아져요. 그죠? 그리고 얘를 클릭하시면 아이콘들이 커지죠. 그죠? 그래서 작업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시려면 아이콘을 좀 작게 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아이콘을 크게 해서 보고 싶으시면 얘를 큰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만의 이제 툴바를 만드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구 모음으로 가보고요. 도구 모음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 있죠. 얘를 눌러주셔서 1, 2, 3이라고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툴바 네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OK, 그리고 받기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툴바가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툴바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구들을 여기서 일일이 끌어다가 여러분들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맞추냐? Alt하고 컨트롤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을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럼 얘도 남아있고 얘도 들어오게 되죠. Alt 키만 눌러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Alt 키만 눌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을 때는 여기서 빠져버리고 여기에서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툴바를 재구성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컨트롤하고 Alt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가져오십시오. 얘를 끌어다가 다시 또 이렇게 넣어주시고 끌어다가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툴바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여지는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등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X 누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구 모음 가서 다시 필요 없으면 얘를 체크하시고 삭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툴바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자화 하는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우스 포인트에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화살표가 나타나죠. 화살표를 이렇게 지금 캐릭터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요. 처음에 이 캐릭터가 서 있는 이유는 모델의 어떤 스케일감, 그러니까 모델의 어떤 그 단위의 축척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서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람의 키는 160에서 뭐 한 180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의 키로 돼 있고, 여기 있는 검정색 화살표를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 사람의 얼굴 부분에다가 이렇게 두신 다음에 마우스 휠을 바깥으로 밀어내시면 이게 화면 확대거든요. 그래서 검정색 화살표가 있는 위치로 화면을 확대해주고 마우스 휠을 다시 몸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화면을 축소해 볼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휠을 돌려주시면 화면 확대, 몸쪽 안쪽으로 휠을 돌려주시면 화면 축소. 다시 신발 있는 데서 마우스 포인트를 두시고 휠을 돌려주시면 확대, 축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휠을 꽉 눌러주시면 관찰 기능. 마우스 휠을 꽉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관찰 기능이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휠을 꽉 눌러서 돌려주지 마시고
어떤 객체를 중심으로 관찰 기능을 하시려면 얘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휠을 돌려 주시면 걔를 중심으로 우리가 화면을 돌려볼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해제하시려면 빈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왼쪽 버튼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그죠? 그리고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 주시면 손바닥이 나타나죠.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 주시면 손바닥이 나타나는데 화면 이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서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화면 이동이 된다. 자, 만일에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서 이렇게 여기 있는 축과 여기 있는 캐릭터를 이렇게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몰아놓고요. Shift Z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여러분들이 모델링된 객체하고 이 축을 이렇게 이제 화면에 꽉 차게 보여줍니다. 만일에 모델링된 객체가 없으면 이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Shift Z를 눌러주시면 화면에 꽉 차게 정렬을 해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Shift Z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가끔씩 이 Shift Z가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의 오류처럼 버그가 있는데 이럴 때는 스케치업을 한번 저장해 주시고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Shift Z가 다시 제 동작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빛난에다가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걔를 중심으로 이제 화면을 이동시켜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깜장색 화살표가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그쪽으로 화면이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화면을 꽉 차게 정렬하고 싶으시면 Shift Z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꽉 차게 정렬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도구들 여기 보면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아이콘들을 이렇게 딱 클릭해 보면 항상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돼요. 여러가지 이제 뭐 Shift 컨트롤 눌렀을 때 어떤 확장 기능, 그 추가 기능들에 대해서도 표현해 주는데 도구들만의 어떤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항상 이 좌측 하단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잘 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 구성의 이해와 툴바 및 마우스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여러분들 툴바를 어떻게 이제 추가하는지, 그리고 툴바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아둬야 돼요. 마우스 활용하는 방법부터 여러분들이 헷갈려 버리시면 이 작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꼭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 시간만큼은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